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엑셀 2021 버전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문제 유형 A형이고요. 시험 시간은 60분, 그리고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죠. 시험장에서는 수험번호,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내용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연습하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한 번씩 그렇게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엑셀 2021 버전 실행한 다음에 새 통합 문서 더블 클릭해 열어주세요.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단축키 컨트롤 S키를 기억하고 있으면 더 좋겠죠? 저장 화면에서 저장하는 폴더 이렇게 나타나 있다면 바로 클릭해 들어가고요. 없다면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 여러분은 이 앞에서 이미 만들어 놓았을 거예요. 이 폴더로 들어가서 파일 이름 지정하는데요.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수험번호는 교재에 있는 것 사용해도 되고요. 실제 수험번호 있다면 그걸 사용을 해주세요. 저장을 눌러주세요. 답안 파일 폴더 위치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답안 작성 요령 작업을 할 텐데요. 먼저 A열 머리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열너비 가서 숫자 1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세요. 그리고 A열 머리글 왼쪽에 삼각형 모양 있죠? 이걸 클릭 한번 하면 전체 셀 선택되죠? 문제지 두 번째 장 제1작업에 보면은 조건의 첫 번째에 보면은 모든 데이터 서식에 대해서 글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1작업에 대한 글꼴이지만 전체 시트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를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변경해 주세요. 글자 색은 모두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의 정렬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먼저 가운데 정렬로 모두 맞춰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 곳이나 클릭해서 블록 설정 해제해 놓고 작업할게요. 블록 설정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화면의 왼쪽 아래 가면 영어로 시트 1 써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이름을 마우스로 오른쪽 드래그,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드래그, 3개 시트가 되었죠? 제일 왼쪽에 시트 1, 이걸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이라고 입력하세요. 가운데에 있는 시트도 더블 클릭해 제2작업이라고 변경, 세 번째 셀명도 더블 클릭해 제3작업이라고 변경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1작업 시트명을 클릭해 이동을 해주세요. 이제 제1작업 시트 문제지를 봐주세요. 출력 형태하고 조건이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함수 이용하라고 또 다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출력 형태에 있는 1, 2, 3행 제외하고요. 4행에서 14행까지를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B사에 클릭하고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하고 우측으로 이동한다면 탭키 누르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쉬프트키 누르고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반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 번호에서 파견 인원까지 내용을 입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 열은 H열인데요. 비용 그리고 다음 줄로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첫 줄 입력하세요. 그리고 Alt 엔터키 눌러주세요. 다음 줄로 이동했죠? 그럼 단위원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작업 요일까지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번호에 대한 아래 데이터들 5행에서 12행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고요. 내용을 대소문자 틀리지 않게 입력을 해주세요. 다음 CD 2열의 데이터들은 이렇게 함께 선택한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하면서 셀의 너비가 좁아서 글자가 잘려 보이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적당하게 키워주세요. 셀 너비에 대해선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글자가 잘려 보이지 않게만 모두 조절을 해주면 돼요. 열너비 1로 조절한 A열만 제외하고는 다른 셀들 너비 조절 적당하게 알아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F열의 데이터들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는 날짜가 나와 있죠? 출력 형태 보이는 날짜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숫자와 날짜 같은 경우에 셀 너비가 작으면 이렇게 샵 표시가 잔뜩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키워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날짜는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표시 형식이 날짜로 변경이 됩니다. 다른 셀들은 여기는 모두 표시 형식이 일반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다른 셀들은 비어있는 셀처럼 모두 표시 형식 일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열의 데이터 그리고 H열의 데이터 여기는 숫자를 입력하죠. H열의 데이터는 천 단위 구분기호로 콤마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따로 입력하지 않고요. 그냥 숫자만 바로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셀 병합되어 있는 B13에서 D13 여기는 첫 번째 셀에 모든 내용 입력하면 돼요.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죠. 가운데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정렬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아래 B14도 이렇게 클릭해서 내용 입력하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또 오른쪽 넘어가 보면은 G열의 13행 여기에 클릭해서 내용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아래 G14의 관리번호 그리고 한 칸 띄워서 I14의 파견 인원이라고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혼동되지 않도록 먼저 셀 합치기부터 하고 정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B13에서 D13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주고요. B14에서 D14, F13, 14 그리고 G13에서 I13 이렇게 4개 단위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비어있는 셀들도 나중에 숫자나 문자가 입력이 될 셀이죠. 적당하게 이렇게 너비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앞에 셀들도 좁게 보인다면 너비 모두 다 열머리글에서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두 줄로 써있는 행 말고 나머지 행들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여기도 역시 행 머리글 사이 여기에 놓고 이렇게 적당하게 키워줘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키우고 보는 게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편할 거예요. 아니면 화면 아래쪽에 화면 확대 축소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키워줘도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움직여서 이렇게 화면 크게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건 첫 번째 나와 있는 정렬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일반 문자들, 문자는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사칙연산 할 수 없는 셀들이에요. 이런 모든 셀들이 사칙연산 할 수 없는 셀이죠. 여기는 모두 가운데 정렬이고요. 비어있는 셀들도 우선은 가운데 정렬되어 있게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숫자 회계 서식 지정하는 셀인데요. 돈이 지정되어 있다면 회계 서식을 지정하면 되고요. 돈이 아닌 다른 일반 숫자다 그러면은 그것은 숫자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잘 모르겠다면 모두 다 회계 서식 지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G5에서 H12까지 숫자로 되어 있는 셀 선택한 다음에 홈탭 표시 형식 위에 콤마 큰 거 있죠?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회계 서식으로 변경되는데요. 회계 서식으로 변경한다면 정렬하지 않거나 오른쪽 정렬하거나 왼쪽 정렬하거나 모두 다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지에서는 숫자와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오른쪽 정렬 이렇게 그냥 맞춰 놓는 게 낫겠죠. 그리고 회계 서식은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 콤마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숫자 서식으로 지정한다면 컨트롤 숫자 1키 누르고 해볼게요. 숫자 여기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이걸 체크를 해줘야지 천 단위 구분기호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소수자릿수 필요하다면 이것도 역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는 필요 없으니까 0 상태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표시 형식이 숫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정렬이 이렇게 지정한 대로 바뀌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숫자 회계서식 구분할 수 있다면 숫자와 회계서식 구분해서 지정하면 되고요. 잘 모르겠다면 그냥 이렇게 같이 회계서식으로 이거 콤마 눌러서 지정을 하도록 하세요. 이제 다음으로는 테두리 지정할 건데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테두리 그걸 지정하면 돼요. 바깥쪽엔 굵은 테두리 보이죠? 굵기는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얇은 테두리 되어 있는데요. 4행의 아래쪽 그리고 13행의 위쪽에도 굵은 테두리가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지정하기 위해서 먼저 B4에서 J4까지 선택해 주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B5에서부터 J11까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컨트롤 키 계속 누른 상태로 B13에서 J14까지 이렇게 3개 단위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만약에 중간에 선택 잘못했다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홈탭의 글꼴에 보면은 테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모든 테두리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테두리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곳 클릭해서 보면은 테두리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굵은 것 그리고 얇은 것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셀에 기본 지정되어 있는 이 회색 테두리는 그냥 화면에 보이는 셀 구분선이에요. 이걸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기에서 눈금선 체크 해제하면 안 보이는데요. 이것까지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보면은 제목과 결제란 작성하라는 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조건 보면 주황으로 채우기를 하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ITQ 시험에서는 모든 문제가 흑백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문제지에서 출력 형태를 보면은 색깔 회색으로 되어 있는 셀들이 있죠. 그곳을 주황으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B4에서 J4까지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관리번호 셀 클릭,
파견 인원 셀 클릭 이렇게 해놓고요. 다시 홈탭에 글꼴 여기에서 채우기 있거든요. 표준색에서 세 번째에 있는 주황을 찾아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출력 형태에서 F13, 14 여기 클릭을 해놓고요.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 셀 서식에 테두리 탭으로 가서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X자 모양 되도록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출력 형태 1, 2, 3행에 나와 있는 제목 도형 그리고 옆에 결제란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1, 2, 3행 여기는 행머리글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안쪽에 테두리 선 잡고 적당하게 키워주는데요. 한 30 정도 조금 넘어도 되고 작아도 상관없어요. 적당하게 그냥 그 정도로만 키워 놓으세요. 그리고 조건에 제목을 보면은 도형의 이름 나와 있죠. 삽입 메뉴 가주세요. 도형을 열어주세요. 목록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기본 도형, 이 그룹에 있는 도형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형에서 십자형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하고 최대한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만든 다음에 크기 조절해도 됩니다. 이제 내용을 먼저 입력할게요. 그냥 그대로 여기다 타이핑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한 후에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클릭하세요. 그러면 글자를 전체 선택한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위에 도형 서식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선 색깔 그리고 테두리, 도형 효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그림자 오프셋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림자로 가서 바깥쪽에 오프셋 오른쪽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테두리에 대한 지시는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테두리 보이니까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속성과 채우기 노랑이 있는데요. 채우기는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바로 표준색의 노랑 지정을 해주면 돼요. 홈탭에 가서 색깔 채우기 여기에서 표준색 노랑 지정해도 동일해요. 이제 글꼴 지정하는데요. 처음 굴림 이름 입력한다면 이렇게 쉽게 찾지 못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목록 열어서 또는 여기다 직접 숫자 입력해도 돼요. 글자 크기 24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상 검정,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정렬이 왼쪽에 가 있는데요. 맞춤에 보면은 위쪽에 수직 정렬, 아래쪽에 수평 정렬 있죠. 그래서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다음으로는 결제란 만들면 되는데요. 화면 조금 작게 할게요. 현재 만들어진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행과 열, 그 셀에 아무 곳에나 클릭을 해 놓으세요. 저는 M18에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 결제 입력하는데요. 두 줄로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Alt 엔터키 사용해서 두 줄로 입력해도 돼요. 또는 홈탭에 맞춤해 보면은 여기 가나에서 화살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보이죠? 이걸 클릭한 다음에 세로 쓰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 셀에다가 그냥 한 줄로 결제 입력하면 커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글자가 두 줄로 입력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Alt 엔터키 사용하거나 방금 메뉴 이걸 사용하거나 여러분이 편한 것으로 어떤 걸 사용하든 여러분이 두 줄로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제 써있는 이 옆에 셀 3개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담당, 팀장, 부장 각각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결제는 두 줄에 걸쳐 나타나야 되죠. 2개 셀 선택해서 홈탭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여기는 셀 높이가 커져야 되죠. 그래서 행머리글에서 이렇게 키워주도록 하세요. 적당하게 키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 써있는 여기는 열너비를 작게 조절을 해 놓으세요. 이제 여기를 드래그해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글꼴의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얇은 거 지정하세요. 제가 입력한 이 18행 여기는 높이가 이렇게 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작게 열너비 조절해서 맞춰 놓도록 할게요. 다시 블록 설정해 놓고요. 여기에 색상 지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출력 형태하고 조건에 여기에 색상 지정하라는 지시 따로 없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에선 보게 눈금선 없앤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색상 지정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색상 지정해도 되고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 홈탭에 클립보드 가보세요. 그 위에 복사 있죠? 그 옆에 꺽쇠 열어주세요. 그림으로 복사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대화 상자 바로 그냥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V를 바로 여기서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아니면 H열 가서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돼요. 미세한 조정 필요하다면 화살표 키로 이렇게 위치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셀에 입력되어 있는 것 이거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머리글에서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높이 조절한 것만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높이 조절한 셀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거는 삭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삭제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주황색 지정하는 것까지 조건 작업을 했죠. 다음으로 이제 유효성 검사 지정해야 되는데요. 유효성 검사로 목록을 만들 거예요. 그거는 H14 셀에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H14 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데이터 탭 가주세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그 위에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설정에서 제한 대상, 방금 제가 목록으로 만든다고 했죠? 이걸 클릭하세요. 그리고 원본 아래 칸 클릭을 해 놓으세요. H14 셀 앞에 관리번호라고 써 있죠? 그래서 관리번호 데이터 B5에서 12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H14 셀에 이렇게 목록 열 수 있게 나타나죠? 제일 첫 번째 것 선택을 해 놓으세요. 정렬이 혹시 다른 것 되어 있다면 홈탭에서 가운데 맞춤 클릭을 해 놓아야 합니다. 출력 형태의 이 셀의 내용이 가운데 정렬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조건은 셀 서식을 G5에서 G12까지 여기에다가 숫자 뒤에 명을 붙이라고 되어 있죠. 블록 설정 이렇게 해 놓으세요.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셀 서식에 표시 형식 가주세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한 다음에 제일 위쪽에 지표준 있죠? 이거 클릭한 다음에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위에 보기에 숫자 뒤에 한글로 명 이렇게 바로 붙어 나타나고요. 아니면은 숫자는 한 글자로 지금 모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0 하나만 써놓고요. 그 뒤에 이렇게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해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편한 것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숫자 뒤에 한글로 모두 명이 나타납니다. 이제 F5에서 F12 이 셀을 모두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블록 설정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이름 정의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름에는 작업일이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는 다른 셀은 선택하면 여기 이름 표시에 이렇게 나타나지만 F열에 5열에서 12행까지 이 목록은 이름이 이렇게 작업일로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이거는 함수식에서 나중에 사용할 거예요. 만약에 이름을 틀렸다면 수식으로 가서 여기에 이름 관리자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일 클릭해서 편집 눌러주고 이름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은 왼손으로 컨트롤 S키 눌러서 틈틈이 저장을 해 놓으세요. 이제 출력 형태 보면은 괄호로 1, 2, 3, 4, 5, 6 써있는 셀들 있죠. 1번 써있는 I5에서 I12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문제지 조건에 1번 지역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식은 어떻게 할 건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if 함수와 write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바로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커서를 놓고 수식 입력하도록 할게요. 먼저 equal부터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if 함수, write 함수 이렇게 나온다면 if 함수 안에 write 함수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ITQ 엑셀 시험에서는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if 함수와 write 함수 직접 입력할 수 있다면 직접 입력하면서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게 아니고 아직 처음이라면 먼저 함수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write 함수 대소문자 상관없이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탭키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여는 괄호까지 나타납니다.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FX 눌러볼게요. 그러면 함수 인수 대상자 나타나는데요. write 함수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각각 커서 놓으면 아래쪽에 각각 인수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인수부터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도 클릭해 놓고 보면은 굵은 글자로 텍스트 여기 먼저 입력하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 인수 대상자에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라는 거는 텍스트가 있는 셀 지정을 해주면 돼요. 문제지에서는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관리번호가 써 있는 셀이 텍스트가 있는 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텍스트 인수에는 관리번호의 제일 첫 번째 데이터인 B5셀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오른쪽에 B5는 H01-1이라고 나타나죠. 아래쪽에 클릭해 주세요. 넘버 캐릭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셀은 위에서 지정한 텍스트에서 라이트죠. 오른쪽에서부터 몇 개 글자를 출력할 거냐. 문제지 조건을 보면은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서울, 그 외에는 경기, 인천 표시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한 개 글자만 필요하죠. 그래서 숫자 2를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H01-1 B5셀에서는 숫자 1만 이렇게 결과값으로 write 함수가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엔터키 또는 확인만 누르게 되면 현재 I5셀 여기에만 수식이 입력되니까요. 컨트롤 엔터 또는 컨트롤 확인키 눌러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관리번호의 오른쪽에 한 개 글자만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다시 블록 설정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수식 입력줄에 가주세요. 그러면 이제 if 함수 입력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if 함수에 사용하기 위해서 잘라내기 해놓도록 할게요. 이제 if 함수 입력하세요. 그리고 탭키나 여는 괄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아래쪽에 또 인수 어떤 것부터 사용하는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if 함수 잘 모른다면 옆에 fx 눌러서 함수 인수 대하상자 불러와서 작업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if 함수는 총 3개로 나와 있죠. 로지컬 테스트는 조건을 지정하는 거고요. 아래쪽에는 위의 조건이 참인 경우에 어떤 걸 수행해라. 그리고 세 번째 인수, 여기는 위의 로지컬 테스트가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 어떤 기능을 수행해라. 그렇게 인수 지정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이 인수에 클릭해 놓고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연습하는 중이니까 정답 파일 같이 열어 놓고요. 정답 파일에 있는 이 함수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면 먼저 라이트 함수는 이 조건문에 이렇게 사용할 건데요. 그냥 쓰면 안 되고요. 이 값이 글자 1과 동일하냐, 그거를 비교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숫자 1 그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관리번호에 1, 이거는 사칙 연산되는 글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따옴표 앞뒤로 이렇게 입력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값과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같은지 비교하기 위해서 equal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 그대로 입력해주면 돼요. 여기에 붙여넣기 하면 아까 라이트 함수 잘라내기 한 거 나타나죠. 그 다음 equal 한 다음에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이 값이 현재 true인데요. true에 해당하는 값이 나왔을 때 어떤 걸 하라고 되어 있죠? 조건에 보면은 서울로 나타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서울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여기에도 위에 숫자 1처럼 앞뒤로 따옴표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식 입력줄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른 인수로 이동을 하면 자동으로 앞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함수 인수 대하상자 없이 수식 입력줄에 직접 입력한다면 여기 직접 큰 따옴표까지 여러분이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콤마를 누르면 다음 인수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저희는 함수 인수 대하상자니까 여기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짓인 경우에 여기에는 조건에 보면은 그 외로에서 지시가 되어 있죠. 여기는 이렇게만 입력해주면 돼요. 여기도 다른 인수 클릭하면 자동으로 앞뒤에 큰 따옴표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타나죠. 그러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모든 셀에 수식 동일하게 지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죠. 각 셀에 이렇게 클릭하고 보면은 수식 확인할 수 있는데요. 5행에서는 B5, 6행에서는 B6, 7행은 B7 이렇게 열은 그대로 있고요. 행만 변경되도록 자동으로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함수 2번에 해당하는 셀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다시 수식 입력줄에 커서 놓고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작업 요일을 구하는데요. 추즈 함수하고 weekday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에는 추즈 함수 안에 weekday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weekday 함수 어떤 건지 또 보도록 할게요. 먼저 equal 한 다음에 week 입력할 때까지 입력해 놓고요. 바로 이렇게 나타나면 탭키 누르면 나머지 입력되고 여는 괄호까지 나타나죠. 이제 fx 눌러보세요. 함수 인수 대화상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인수는 2개밖에 없죠. 첫 번째 인수 시리얼 넘버 같은 경우에는 연, 월, 일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셀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5행의 데이터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커서 놓고요. F5열 이걸 클릭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옆에는 이 날짜 숫자가 아닌 4466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이 날짜에 해당하는 고유의 숫자니까요. 이게 제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return type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해서 보면은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할 건지 월요일부터 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지정할 건지 설정하는 건데요. 여기다 입력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숫자 1 입력한 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여기다 숫자 1 입력한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1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값은 숫자 2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1이라고 입력하면 일요일에서 토요일 이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일요일은 숫자 1, 월요일은 숫자 2, 그리고 토요일은 숫자 7 이렇게 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5의 데이터 2022년 4월 11일은 2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 값은 월요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이 날짜를 검색을 해보면 월요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정답 파일에서는 위크데이에서 괄호 F5 닫는 괄호 이렇게만 되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어떤 걸 지정했는지 리턴 타입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이렇게 숫자 1까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냥 바로 여기는 확인만 눌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위크데이 이 함수 사용해서 추저 함수 마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다시 한번 컨트롤 확인 눌러볼게요. 각 숫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2는 월요일이었죠. 그러면 4는 수요일이 되겠죠. 그리고 7은 토요일이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위크데이 함수 이거 잘라내게 하고요. 그리고 추저 함수로 해서 한글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나타나도록 할게요. 먼저 추저 함수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탭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FX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함수는 인수가 3개 지정되어 있는데요. value 2까지만 나오지만 value 2 클릭하면 value 3, 4, 5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될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것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weekday 함수 입력한 것 지정할 거예요. 그러면 정답 파일에 있는 것처럼 이제 입력하면 되는데요. 먼저 추저 함수에선 weekday로 이렇게 F열에 입력되어 있는 이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를 구했죠. 그거를 숫자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추저 함수에서는 이 값이 1인 경우에 첫 번째 써있는 value 1값 이것을 출력하게 되어 있고요. weekday로 지정한 값이 2라면 두 번째 지정한 이 월요일 이게 value 2겠죠. 이걸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입력은 value 1에는 일요일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칸 value 2에는 월요일이고요. 순서대로 계속 토요일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더 이상 입력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value 8 나타나도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여기는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2로 나왔던 곳은 월요일이고요. 4로 나왔던 곳은 토요일, 7로 보인 곳은 토요일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3번 이 13셀에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문제지의 조건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바로 왼쪽에 여기에도 홈클리닝 비용의 합계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홈클리닝 써있는 D열의 데이터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용 단위원 써있는 H열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수는 d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ITQ 시험에서 D로 시작하고 뒤에 영어 단어가 나타난다면 이거는 모두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 범위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먼저 dsum 함수를 이렇게 equal한 다음에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fx 눌러보세요. 인수는 3개가 나오죠.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 첫 번째 인수는 범위예요. 두 번째 인수 필드는 열이고요. 세 번째 인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각 클릭해 놓고 작업을 해보면요. 범위를 지정할 때 데이터베이스는 위에 레이블, 그냥 이름이죠. 이 사행의 데이터도 같이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를 꼭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범위 지정할 때 먼저 홈클리닝과 비용 단위원 이거는 반드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을 홈클리닝이 써있는 열 D4에서부터 드래그해서 비용이 써있는 H열 H12까지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잘 모르겠다면 기본 데이터 있죠. 저희 출력 형태에서 실제로 데이터들이 보였던 셀들 있죠. 그래서 B4에서 H12까지 통으로 선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답 파일에서도 B4에서 H12까지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함수 인수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지정되었고요. 두 번째 필드 여기 가보세요. 이건 열이라고 했죠. 행과 열 중에서 열이에요. 현재 데이터베이스 이 범위에서 첫 번째 데이터는 B열의 데이터죠. 여기가 1이고요. 두 번째 열인 C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3셀에 실제로 나타나는 합계는 비용 단위원의 합계죠. 그래서 H열의 데이터가 나타나도록 필드에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몇 번째 열이죠? 데이터베이스가 B4에서부터 지정되어 있으니까 B열에서부터 H열이 몇 번째 열인지 확인을 해보면 7번째 열이죠. 그래서 7을 써주세요. 아직 최종 결과값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요. 여기 세 번째 열 크라이테리어까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찾을 조건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죠. 홈클리닝이 써있는 걸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구분이 홈클리닝 이걸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D4에서 D5까지 이렇게 두 행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셀 하나만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 필요 없고요. 그냥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는 84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거죠. 홈탭에서 표시 형식 이 콤마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정렬은 가운데 정렬하지 말고요. 오른쪽 정렬이나 정렬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로 지정해 놓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범위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교재 파트 1에서 함수에 대한 설명 그 동영상을 다시 봐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범위,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를 다르게 지정했다면 이 열도 바뀌게 되겠죠. 조건은 그대로 있을 테고요. 그런 경우에 채점 프로그램에서 채점했을 경우에 만약에 감점으로 나온다면 이 결과값이 동일하게 84만이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거는 감점에서 제외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만 보고서 다시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분이 홈클리닝이 아닌 특수 클리닝이 출제된다. 그런 경우에 수식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출제가 되어야 한다면 D5셀의 내용이 홈클리닝이 아닌 특수 클리닝으로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4번에 해당하는 이 14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역시 왼쪽에 보면은 사무실 클리닝의 작업 개수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D열의 구분의 이 데이터에서 사무실 클리닝 써 있는 것 지금 보면은 3개가 나와 있죠. 숫자로 3이 나타나면 되겠죠. 여기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countIf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3 뒤에 한글로 개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AND 연산자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를 써보도록 할게요. equal 먼저 입력하고 countIf 여는 괄호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fx 눌러보세요. 여기도 역시 countIf는 하나만 쓰기 때문에 함수 사용 방법 알면은 이 대화상자 필요 없이 여러분이 빠르게 입력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range죠. 여기는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해요. 범위 지정하는 건데요. 방금 전에 드래그에 블록 설정한 것처럼 D5에서 D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D4는 실제 데이터가 아닌 이름, 레이블에 해당하니까 여기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라이테리어. 바로 위에서 사용한 dsum 함수에서도 같은 인수가 있었죠. 여기는 조건을 지정하는 거예요. 조건은 사무실 클리닝 써있는 이 셀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사무실 클리닝을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셀 클릭하면 자동으로 앞뒤에 따옴표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숫자 3 나타났는데요. 먼저 오른쪽 정렬 바꿔놓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표시 형식 바꾸지 않고 일반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고요. 정렬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는데요. 그 이유는 출력 형태에서 내용이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표시 형식을 어떤 거로 해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채점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윗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희는 보기 좋게 이렇게 회계로 변경해서 천단위 구분기호 나타나도록 한 거고요. 아래 셀도 숫자니까 보기 좋게 오른쪽 정렬에 표시 형식 숫자나 회계서식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정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한글로 개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수식 닫는 괄호 뒤에다 AND 연산자 하나만 입력하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에서 한글로 개 큰 따옴표 닫아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누르면 결과값이 이렇게 개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5번에 해당하는 제13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문제를 보면은 가장 빠른 작업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min 함수 하나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요. 그리고 fx 눌러 볼게요. min 함수는 아주 간단해서 이 대화상자 필요 없이 2번 정도만 연습하면 쉽게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넘버 1, 넘버 2 이렇게 계속 추가되는데요. 넘버 1에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가장 빠른 작업일이니까요. 작업일 써있는 이 셀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넘버 1에 이렇게 해놓고요. F5에서 F12까지 블록 설정. 그러면 숫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는 그냥 확인을 누르면 이 숫자에 해당하는 날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44660 이렇게 나타난다면 표시 형식이 일반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날짜 지정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간단한 날짜 이걸 선택하면 현재 입력되어 있는 이것처럼 하이픈으로 구분되어서 날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혹시라도 여기 간격 너무 좁게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너비 조절 맞춰 놓고요. 위에 결제란도 조절 필요하다면 너비 조절에 맞춰 놓도록 하세요. 다른 셀들은 정렬이나 표시 형식 상관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날짜로 제대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표시 형식 꼭 날짜로 변경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J14셀 여기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괄호 안에 저희가 F5에서 F12까지 블록 설정했는데 이 셀에 대해서 작업일이라고 자동으로 변경되었죠. 한글로 작업일, 이거는 저희가 블록 설정되어 있는 F5에서 F12까지 여기를 작업일로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한글로 작업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지에서도 정의된 이름, 작업일 이걸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냥 블록 설정 따로 안 하고 여는 괄호 한 다음에 한글로 작업일, 닫는 괄호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민 함수는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처음에 나왔던 숫자 기억을 하죠. 이렇게 44660 이렇게 나타났죠. 각각의 날짜는 이 숫자 값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작업일을 잠시 없애놓고 그냥 셀 하나씩만 클릭을 해볼게요. F5는 2022년 4월 11일이죠. 그러면 44662가 나왔고요. 아래쪽에 4월 27일 여길 가볼게요. 여기를 다시 넘버 1에다 이렇게 클릭하고 보면은 44678로 바뀌었죠. 그래서 최근 날짜하고 오래된 날짜 이걸 두 개 비교해 보면 최근 날짜가 숫자가 더 큰 날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민 함수로 구했을 때 가장 오래된 날짜, 그게 가장 빠르게 작업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작업일로 지정했을 때 이 범위에서 가장 빠르게 작업한 날짜가 4월 9일이죠. 이게 여기에 출력되게 이게 이곳에 출력된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것 이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민 함수 사용하고 정의된 이름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민 함수의 작업일 이렇게 이름 지정해서 결과값이 이렇게 날짜로만 표시 형식 보이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j14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vlookup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ITQ 시험에서 문제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문제에서 j14셀 마지막 수식은 항상 vlookup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lookup 함수에서는 유효성 검사로 지정해놨던 H14셀 이걸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14셀은 관리번호 나타나고 있고요. 관리번호에 해당하는 파견 인원, 그러니까 오행에서는 파견 인원 써있는 3명, 이게 여기 나타나야 되겠죠. 3 또는 3명 이렇게 나타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vlookup 함수 입력하세요. 함수는 간단해서 바로 이렇게 아래쪽에 나타나는 인수 보고 그대로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맥스나 민 함수처럼 아주 간단하게 한 서너 번만 작업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를 테니까요. FX 눌러서 함수 인수 대하상자 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lookup value는 유효성 검사를 지정한 셀, 그걸 지정을 해주면 돼요. ITQ 시험에선 항상 이 셀을 lookup value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H14셀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인수 테이블 어레이,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처럼 범위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vlookup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레이블, 사행은 제외하고 선택을 해주면 돼요. 선택할 때 관리 번호가 써있는 행부터 파견 인원 이 셀이 포함되도록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B열부터 지정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관리 번호가 C열에 있다면 C열부터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B열에 있으니까 B열의 데이터 사행 제외하고요. 실제 데이터인 B5에서부터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쭉 가서 파견 인원이 써있는 여기는 무조건 선택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B5에서 G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요. 끝나는 열이 어딘지 모르겠다 하면 기본 데이터인 H12 여기까지 그냥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컬럼 인덱스 넘, 이 인수에는 세 번째니까 열, 컬럼 열에 해당하는 위에 테이블 어레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의 값을 현재 vlookup 함수 입력하는 이 셀에 나타낼 거냐, 그것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파견 인원 써있는 것은 B열에서부터 세어보면 여섯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숫자 6 입력을 해주면 돼요. 마지막 인수인 range lookup, 여기에는 클릭해놓고 보면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으려면 false 이것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false에 해당하는 0을 입력을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false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값은 오행의 관리번호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3이 나타났죠. 이 목록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12행에 있는 이걸 선택하면 자동으로 12행에 파견 인원 써있는 2가 나타납니다. 여기는 지열의 데이터처럼 사용자 지정으로 뒤에 명이 나타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숫자 2만 나타나면 되고요. 만약에 자동으로 뒤에 명까지 나타나도 그걸 따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렬 그냥 오른쪽으로 맞춰 놓도록 할게요.
여기도 정렬은 가운데 되어 있어도 따로 감점되진 않지만 그냥 숫자니까요. 오른쪽에 이렇게 정렬되도록 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출력 형태처럼 다시 그냥 첫 번째 거로 맞춰 놓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실제 데이터인 5행에서 12행까지 이 데이터들만 모두 선택해주면 돼요. B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나머지는 선택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홈탭에 조건부 서식 열어서 새 규칙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H열의 비용, 이 데이터가 100만 이상인 행 전체에 100만 이상인 행의 서식을 파랑 굵게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먼저 입력해야 되는데요. 규칙 유형에선 제일 마지막 거 수식 사용하는 거 선택하세요. 아래쪽에 입력하는 상자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먼저 수식 입력해야 되니까 이퀄 입력하고요. 5행의 데이터 중에서 비용의 데이터가 써있는 H5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절대 참조로 열과 행이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5행에서 12행까지 각각의 데이터들 검색을 할 때 열은 바뀌지 않고요. 행만 바뀔 수 있도록 H5, H6, H7 이렇게 바뀌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 앞에는 달러 표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F4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주세요. 자동으로 열에만 달러 표시가 나타나고요. 행 앞에는 달러 표시가 사라지죠. 그럼 이제 여기에 조건 지정하면 되는데요. H5의 데이터가 100만보다 크거나 같다죠.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지정을 해주고요. 100만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에는 콤마 입력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식 눌러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굵게 지정하고요. 색깔은 파랑, 표준색에서 파랑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 누른 다음에 조건을 보면은 비용이 100만 이상인 7행 그리고 12행만 행의 모든 데이터가 파랑의 굵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장을 해주세요. 제1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제2작업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2작업 조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1작업 시트에서 B4에서 H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컨트롤 C키로 복사를 해주고요. 이제 제2작업 시트로 넘어가세요. B2셀에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요. 바로 여기에서 홈탭에 붙여넣기 이걸 열어서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원본 열너비 유지 이걸 바로 실행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바로가기 메뉴로 하겠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붙여넣기 옵션 있죠? 선택하여 붙여넣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너비 선택해 확인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선택하고 붙여넣기 옆에 이 꺽쇠 열어서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 어느 걸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것으로 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열너비는 이렇게 글자들 가리지 않게 나타납니다. 높이는 조절하고 싶다면 조절하는데요. 시험시간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보이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조건의 1번 고급 필터 할 건데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조건 읽어보세요. 구분이 특수 스크리닝이 아니면서 이렇게 한 번 나뉘고요. 비용 단위원이 40만 이상인 자료 이렇게 앞과 뒤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 구하는 데이터가 두 개 조건과 모두 만족해야 될 때 이런 경우에는 AND 조건이에요. 그리고에 해당하는 조건인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무엇 아니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면서 이것도 그리고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건 AND 조건이에요. 만약에 이 조건이 앞의 조건이 무엇이 아니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앞의 조건 또는 뒤의 조건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OR 조건 또는에 해당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조건 범위 B14셀에 여기다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타이핑해서 입력할 필요 없고요. 특수 스크리닝이 써있는 조건 먼저 구분을 이렇게 D2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비용 단위원 써있는 H2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서로 떨어져 있죠? 컨트롤 C키로 복사하고 조건 범위인 B14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이게 하세요. 그러면 두 개 셀이 서로 붙어서 나타납니다. 이제 구분에 해당하는 조건 먼저 입력하면 되는데요. 구분 바로 아래쪽에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전에 제1작업 시트에서도 함수 입력할 때 조건 구분이 홈 클리닝이냐 이것처럼 아래에 조건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 조건에서는 구분이 특수 클리닝이냐 이게 아니죠. 특수 클리닝이 아닌 경우를 찾아야 돼요. 이 앞에다 조건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같지 않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키보드에는 같지 않다라는 게 없죠.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연산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상 또는 크거나 같다. 이런 경우에는 이 부호를 이렇게 두 개 입력하고요. 이하 또는 작거나 같다. 이런 경우에는 이 부호 그리고 크거나 초과 이런 경우에는 이것만 입력, 작거나 미만인 경우에는 이것만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르다 또는 같지 않다. 방금 한 것처럼 이것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다는 이렇게 두 개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건 비용 단위원이 40만 이상인 이런 경우에는 이 조건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조건을 여기다 입력하는 경우에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이 서로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AND 조건이에요. AND 그런 AND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다가 이상에 해당하는 크거나 같다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숫자 40만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콤마 입력하지 않고요. 40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조건을 구했으니까 자료를 구해야 되겠죠. 모든 B2에서 H2까지 이 모든 자료를 복사 위치인 여기에 나타내고 싶다면 그냥 여기에다가 B2에 써있는 이 레이블들 따로 복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부 자료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료의 관리 번호를 먼저 이렇게 클릭, B2 셀 클릭한 다음에 나머지는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이나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음으로 고객명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하고 컨트롤 클릭해도 되고요. 한 번에 B2에서 C2까지 이렇게 드래그해 선택해도 돼요. 컨트롤 키 눌러주고요. 다음으로는 E2 셀 작업 클릭, 그리고 작업일 바로 클릭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 복사 위치인 B18 셀 이렇게 클릭해 놓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복사한 4개가 이렇게 붙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 실제로 해야 되는데요. 커서는 여기다 놓지 말고요. 저희가 복사할 내용 있죠? 여기 그냥 이렇게 모두 선택할게요. 저희가 기본 데이터 붙여넣기 하고 이 11행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클릭해놔도 되는데요. 여러분이 다른 문제 나왔을 때도 혼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B2에서 H10까지 저희가 붙여넣기 했던 최초의 데이터 모두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탭 까주세요. 그리고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고급 필터니까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선 결과, 현재 위치의 필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B18 셀부터 아래쪽에 나타나야 되죠.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주세요. 목록 범위는 방금 전에 블록 설정했던 B2에서 H10 이게 절대 변하지 않도록 행과 열이 모두 다 절대 주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조건 범위를 클릭을 해주세요. 저희가 조건 만들었던 B14에서 C15까지 이렇게 선택, 그리고 복사 위치 클릭을 해놓으세요. 여기는 18행에 붙여넣기 했던 이 4개 데이터만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B18에서 E18까지 이렇게 4개 레이블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아래 체크는 절대 하지 말고요. 바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19행에서 21행까지 3개가 나타납니다. 정답 파일과 비교해 보세요. 동일하게 3개 나타났죠? 그런데 현재 정답 파일과 본다면 조금 틀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건 2번이 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 서식인데요.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라고 먼저 되어 있으니까요. B18에서 E21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 먼저 채우기 없음을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에서 채우기 없음 있죠?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의 표 서식 있죠? 이걸 열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이름 나타나는데요. 앞쪽에 나오는 색상 이름은 무시하고요. 뒤쪽에 나오는 표 스타일 보통 1 이렇게 써있는 것 보면 돼요. 그래서 녹색 표 스타일 보통 7 있죠? 이 표 스타일 보통 7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화 상자 나타나는데요. 머리글 포함 반드시 체크되어 있도록 해주세요. 표 서식의 조건에 머리글행, 줄무늬행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에 테이블 디자인이 이렇게 도구 나타났는데요. 머리글행 체크, 줄무늬행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터 단추 체크되어 있는데요. 체크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필터 단추 체크되어 있는데 정답 파일과 동일하게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을 저장할게요. 그러면 이제 제3작업 피벗 테이블 만들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에도 조건과 출력 형태가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피벗 테이블 작업 2에서 제1작업 시트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블록 설정되어 있는 B4에서 H12 기본 데이터
이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할 건데요. 홈 탭 삽입 메뉴로 가주세요. 제일 왼쪽에 피벗 테이블 써있죠? 그 위에 아이콘 바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대화 상자에서 기존 워크시트 클릭을 해 놓으세요. 위치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그러면 제3작업 시트 이렇게 이름 클릭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B2셀 선택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에서 B2셀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선택하면 위치에 나타나죠?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시험 시간에 이걸 닫게 했다면 위에 피벗 테이블 분석 메뉴에 필드 목록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서 먼저 행과 열을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설명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이게 할게요. 출력 형태에서 행 제목 써 있고요. 이 행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줄 단위로 바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행 제목에 써 있는 게 행이 되겠죠. 그리고 시열에서부터 출력 형태에 구분 써 있는데요. 그건 열 제목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열에 해당하는 거는 아래 행 단위로 구분이 아니고 열 단위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작업일 오른쪽에서 이걸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서 행으로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분 써 있는 것 이걸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열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조건의 1번에 보면은 고객명의 개수와 비용 단위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두 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명을 마우스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값을 구하도록 마우스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앞에는 개수 이렇게 나타납니다. 고객명의 개수를 구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용 단위원 써 있는 이것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역시 값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개수 고객명 아래쪽에 합계 비용 단위원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합계가 아닌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합계 비용 단위원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아래 메뉴 값 필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이름에 합계 비용까지만 나타나고 있죠. 제1작업 시트에서 비용하고 Alt 엔터키 눌러서 단위원 입력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내용을 먼저 입력하고 그리고 구할 평균으로 이렇게 선택하면 위에 입력한 내용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먼저 합계해서 평균 선택을 해주고 위에 내용을 입력하는 순서로 작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돈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표시 형식을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회계로 변경해도 되는데요. 나중에 정렬 때문에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그냥 확인 버튼 누르고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조건 1번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화면 조금 크게 해서 여러분한테 잘 보이도록 할게요. 이제 조건 2번 작업일을 그룹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행 레이블 여기에 작업일 그리고 열 레이블에 구분이라고 입력을 해 놓으세요. 정렬은 직접 여기서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건 2번에 있는 작업일을 그룹하기 위해서 작업일 써 있는 바로 아래 B5셀 이렇게 클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세요. 그리고 그룹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작 끝 단위 지정하는 게 나오는데요. 시작은 2004년 1월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작업일의 끝은 실행에 있는 4월 30일 이 상태로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면은 5행, 6행, 7행, 10일 단위로 변경되게 그룹화되어 있죠. 그래서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선택되도록 이렇게 해놓고요. 월은 클릭해서 선택 해제를 해놓으세요. 아래 날짜 수 수정할 수 있죠. 여기를 10 입력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5, 6, 7행에 이렇게 10일 단위로 변경되고요. 시작일 4월 1일, 끝나는 날짜는 4월 30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조건 3, 4번 하기 위해서 위에 메뉴 가주세요. 피벗 테이블 분석 있죠? 여기에서 왼쪽에 옵션 있죠? 이걸 클릭을 해 놓으세요. 대화 상자 나타나면 먼저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 아래쪽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를 해 놓으세요. 아래쪽에 서식에 빈 셀 표시 있죠? 바로 오른쪽 칸에다 커서를 놓고요. 그리고 조건의 3번에 지정된 문자를 이렇게 3개를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 탭으로 가주세요. 조건의 4번에 보면은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되어 있죠. 표시 안 되도록 체크 해제. 그 다음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고 조건에 지시되어 있죠. 그리고 조건 2번에도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렬 맞는지 모두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먼저 구분의 이 열에 대한 정렬 보면은 제일 앞쪽에 나오는 게 사무실 클리닝이 아닌 홈 클리닝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가나다 순인지 역순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첫 글자 자음으로 봤을 때 히읗이 먼저 나오고 티읕 그리고 시옷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구분에서는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해줘야지 홈클리닝, 특수클리닝, 사무실 클리닝 이 순서로 정렬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 데이터 보면은 여기하고 그 아래쪽에 여기는 따로 정렬 지정할 게 없고요. 행 데이터 여기도 왼쪽 정렬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홈탭에서 따로 정렬할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 데이터들 저희가 블록 설정한 이 데이터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홈탭의 표시 형식에서 이 콤마 이거 누르면 회계서식으로 변경된다고 했죠. 이거 한번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별표 모양 3개 써있는 이 셀들 모두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도 되고요. 방금 전에 이렇게 모두 선택해서 표시 형식을 회계로 변경하고 가운데 맞춤 한 번만 지정해도 돼요. 그러면 표시 형식 회계는 정렬이 전혀 먹히지 않죠. 숫자인 경우에는 회계 서식 숫자기 때문에 오른쪽 소수점 기준으로 무조건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나타나고요. 나머지 이 별표 이거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 서식 지정되어 있어도 문자처럼 인식되어서 가운데 맞춤 정렬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출력과 동일한 상태죠. 혹시라도 글자가 잘려 보이는 내용이 있다면 그러면은 너비 조절해도 상관없습니다. 높이 조절 여기도 따로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글자가 모두 잘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작업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파일 다시 한번 저장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4작업 그래프 작업할게요.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출력 형태가 나와 있죠. 출력 형태를 보고서 가로축 데이터 있죠. 입주 청소부터 바닥 웍스 작업 써 있는 이 데이터 그리고 아래쪽에 비용 단위원, 파견 인원 이 범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기 선택을 해줘야 돼요. 선택 다시 새로 할 거예요. 먼저 입주 청소 써 있는 데이터는 2열에 있는 작업 데이터죠. 레이블도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E4에서부터 선택하는데요. 마우스로 끊기지 않는 데이터까지 드래그에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E4에서 E6까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계단 청소, 에어컨 청소, 줄눈 시공 여기까지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바닥 왁스 작업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가로축에 나타나지 않는 데이터는 뺐죠. 다시 한번 이제 컨트롤 키는 계속 누른 상태로 파견 인원과 비용 단위원 이 2개 데이터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같이 붙어 있죠. 같이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2열의 데이터와 동일한 행을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혹시라도 중간에 선택 잘못한 게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조건을 봐주세요. 조건에 1번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종류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조건 7번에 서식, 파견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이 지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에도 그래프의 종류가 2개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먼저 삽입 메뉴 가주세요. 여기에서 차트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위에 가면은 마우스 올렸을 때 콤보 차트 삽입 있죠? 이것을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든 차트에 혼합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조건의 7번 서식에 있는 것처럼 파견 인원 이 계열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 보조축 선택. 그러면 비용 단위원 이거는 꺾은 선형이 되면 안 되겠죠? 조건의 1번에 있는 차트 종류인 묶은 세로 막대형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납니다. 선택을 해놓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출력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차트 디자인 탭 선택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이제 시트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 시트 선택 그리고 이름은 제4작업이라고 변경해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1작업 앞에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제4작업 시트 이름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쭉 가져가 제3작업 끝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시트명 순서 제4작업 시트의 아래쪽에도 나오고요. 답안 작성 요령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순서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에 있는 것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요. 차트 바깥쪽 이렇게 차트 영역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 화면에 차트가 작게 보여도 상관없어요. 화면에 보기 상태가 작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없고요. 그러면 조건의 2번과 3번까지 작업했죠. 조건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작업하기 위해서 차트 디자인 탭에서 빠른 레이아웃 열어주세요. 그리고 첫 줄의 세 번째 것 레이아웃 3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차트 스타일 있죠.
제일 첫 번째 것 스타일 1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으로 영역 서식 있죠? 차트 바깥쪽 차트 영역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글꼴이 지정되어 있고 채우기 효과 지정되어 있죠? 채우기 효과는 바로 여기 서식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형 스타일에 도형 채우기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질감으로 가서 파랑 박엽지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선택해줘도 되고 아니면 차트 영역 더블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 나타나죠? 채우기 열어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 다음에 질감 열어서 동일하게 파랑 박엽지 선택을 해도 돼요. 어느 걸 하든 결과는 동일하니까 여러분이 하기 편한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글꼴 지정할게요. 홈 탭 가주세요. 글꼴 이름을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의 색 따로 지시가 없는데요. 지금은 짙은 회색인데 모두 검정으로 지정할게요. 그림 영역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죠. 오른쪽에서 차트 영역 서식 이걸 연 다음에 마우스로 차트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 영역 나타나죠? 클릭을 해주세요. 색상 채우는 건 바로 홈 탭에 바로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선 색상 이름 흰색 배경 1 써있죠? 테마색에 가보면 색상 이름이 흰색 콤마 배경 1이에요.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제목 서식 변경할 건데요. 차트 제목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바로 내용 이렇게 선택하고 제목을 먼저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글자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하고 동일해요. 글꼴을 굴림,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선택, 그리고 테두리 지정이 있죠? 여기에선 할 수 없으니까요. 차트 디자인 서식 있죠? 서식 가주세요. 도형 윤곽선에서 테마색에 검정 텍스트 1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조건 7번 서식에서 첫 번째 것 지정을 했죠? 보조축으로 지정까지 했습니다. 이제 계열에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식 꺾여 있는 부분에서 이 꺾인 부분이에요. 전체 표식을 바꿔야 되니까 표식 아무거나 이렇게 클릭 한번 해주세요.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계열 옵션 나타나죠? 바로 아래쪽에 표식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한 다음에 표식 옵션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본 제공 선택, 그리고 형식 마름모로 변경, 크기는 10으로 변경을 하세요. 그 다음으로 레이블 값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40만이라고 이 막대 그래프 위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바닥 왁스 작업 이 막대 그래프 클릭, 다시 1초 있다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바로 이걸 클릭하면 위쪽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눈금선 수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 그리고 조건을 보면은 선 스타일 파선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영역 안쪽에 가로선 회색 선인데요. 이거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나타나죠. 모두 선택되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서식 탭 여기에서 도형 윤곽선에 대시 종류를 파선 나타나면 파선이라는 것 선택을 해주면 돼요. 화면 오른쪽 주눈금선 서식 여기에서 대시 종류 파선 선택해도 돼요.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에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은 이제 왼쪽에 세로축 그리고 오른쪽에 세로축 아래쪽의 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그림 영역의 왼쪽 바깥 오른쪽 바깥 아래쪽 바깥에 테두리가 안 보이고 있죠. 그러면 왼쪽 세로축의 숫자 아무거나 클릭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서 테마색 검정 그리고 오른쪽에 보조축 숫자 선택 다시 도형 윤곽선에 검정 또는 자동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X축 가로축 글자 선택 다시 도형 윤곽선에 검정색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기본축에 이 숫자 선택 먼저 해놓고 보도록 할게요. 최소값이 하이픈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10만 단위씩 변경, 최대값 60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니까 여긴 변경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조축 이 숫자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0명 나타나는데 1명 단위씩 변경돼야 되고 최대값은 5명이 돼야 되죠. 오른쪽에서 변경하면 되는데 메뉴 찾아야 되죠. 귀찮으니까요. 차트의 바깥쪽 클릭 한번 다시 한번 차트의 이 오른쪽 보조축 숫자 선택 바로 오른쪽에 축서식 축 옵션에 변경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러면 축 옵션에서 최소값은 0명 그대로 놓고요. 최대값은 5명 5로 변경을 하세요. 그리고 단위에서 기본 단위 여기는 1로 변경하세요. 보조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세로축에서 왼쪽에 아주 작게 눈금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지 않으니까요.
오른쪽 축서식에 눈금 열어주세요. 주눈금이 없음인데요. 바깥쪽 선택을 해놓으면 그림 영역 바깥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의 너비 2020 버전에선 따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에 너비가 너무 좁게 되어 있다면 역시 차트 바깥쪽 클릭 그리고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 놓으세요. 오른쪽에 간격 너비가 나타나죠. 시험과 동일한 너비 해주려면 간격 너비가 75% 정도로 해주면 돼요. 막대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사이 이 너비예요. 만약에 이 숫자가 커지면 이렇게 보면 간격이 넓어져서 막대 그래프는 반대로 좁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는 75% 정도로 해놓도록 할게요. 이제 조건의 8번 범례명 지정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봐주세요. 비용 단위원 이게 두 줄로 나타나는데요. 범례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선택 메뉴 눌러주세요.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범례 항목에 비용 단위원 써있죠. 선택해주세요. 이걸 편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계열 이름이 제1작업 시트의 비용 단위원 이게 선택되도록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상태는 Alt 엔터키 눌러서 두 줄로 입력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접 비용 단위원을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바로 바뀌어 나타나요. 그리고 다시 확인을 눌러서 이 대화창 닫도록 하세요. 다음으로는 조건 9번에 도형 만들기 위해서 서식에 바로 도형 삽입할 수 있게 나타나죠. 이거 연 다음에 설명선에 두 번째 거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클릭해 선택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너비, 높이는 출력 형태 보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노란색 핸들 하나 있습니다. 이거 움직여서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실수로 뒤쪽에 이 눈금선이 바뀌지 않았네요. 다시 한번 바꿀게요. 서식에 도형 윤곽선에 대시 파선 변경할게요. 색깔 잘 안 보인다면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도형으로 가서 여기에다 내용을 먼저 입력할게요. 입력한 후에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 놓으세요. 색상 변경할게요. 도형 서식에서 해도 되고 홈탭에서 해도 돼요. 도형의 색깔 따로 지정 없는데 뒤쪽에 눈금이 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테마색에 흰색 지정을 해주면 돼요. 글자가 흰색이라 글자가 안 보이고 있죠. 글자 색깔 검정으로 변경할게요. 색상이 검정되어 있다면 바로 이것 그냥 클릭하면 검정 지정돼요. 글꼴에 대해서는 따로 지정이 없는데요. 차트 영역 지정되어 있는 글꼴, 굴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글자 크기도 동일하게 차트 영역 지정되어 있는 것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글자의 정렬, 맞춤에서 위아래 모두 가운데 맞춤 변경을 해 놓으세요. 도형의 테두리에 대해서도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죠. 지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놓아도 되고요. 변경하고 싶다면 도형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에 색깔 변경 검정해도 되고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두께 역시 변경해도 되고 변경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하고 싶다면 이렇게 변경해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출력 형태 보이지 않고 지시되어 있지 않은 것 따로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출력 형태 다시 확인하면서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모든 작업 완료했다면 이제 파일은 한 번 더 저장해 주고요. 시간이 충분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러면 최종 작업 저장을 해주고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에게 이 파일을 제출해주고 그리고 퇴실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